오늘 영상은 지난 여름에 다녀온 독일 베를린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조금 특별한 어릴 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6년 동안 나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내 어머니는 파독 간호원으로 1969년 독일로 가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남동생 초등학교 2학년, 여동생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남 일녀 어린아이들을 두고 독일로 떠나셨던 내 어머니는 다른 많은 파독 간호원, 파독 광부들처럼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독일행을 선택했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나이로는 34살에 가셔서 40살이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한창 때이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독일에서 투잡, 뜨리잡을 뛰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으셨고 그 돈을 한국에 송금하면서 앞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꿈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여생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유쾌하고 씩씩하셨던 어머니의 봉혜사는 이제 90살 노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치매로 착한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한국에 있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내 어렸을 적 그리고 독일 베를린을 생각하면 항상 허여사라는 어머니 절친이 떠올려집니다. 허여사님과 절친이 되었던 이유는 허여사님 역시 어린 자녀와 남편을 두고 오셨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독일 간호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어머니는 자녀와 남편 곁으로 영국 귀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반면에 허여사님은 독일에 남기로 하고 한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독일로 이주시켰습니다. 살면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는 대신에 저희를 독일로 이주시켜서 교육받게 했으면 저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렸을 적부터 독일에 있는 베를린은 어머니가 사시는 곳, 어머니가 사셨던 곳, 어쩌면 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도시였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와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노인이 되어 가면서부터는 나 혼자라도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습니다. 독일 베를린 방문을 결정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몇 분이 있습니다. 베를린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처음은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은지님입니다. 은지님은 노무현의 서재라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내 어머니의 파독 간호원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은지님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베를린에 갈 계획이 있는데 주소를 주면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독일에 계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들의 근황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서 서로 교환하셨습니다. 그 시절 만들어진 카세트 테이프 라벨에는 어머님 병원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주소를 은지님께 드렸습니다. 은지님이 알아보니 동서독 통일이 된 뒤로 베를린 주소 체계가 바뀌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옛 주소를 갖고 물어서 어머니가 근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를린 파독 간호원협회 회장님을 알게 되었고 협회장님 도움으로 어머니의 절친 허여사님의 사시는 곳 주소까지 확인했다면서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1923년 1월 마침 한국 방문 중에 있던 나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독일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 여사님과 내 어머니 복 여사가 서로 통화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벌써 50년 이상 끊어져 있던 인연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꿈 같은 일을 두 분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이, 어머니가 옆에서 어이 그러시네요. 어이, 반가웠어. 아이고, 봄여사. 곰여사. 반갑다. 반갑, 자기도 반가워. 나도 겁나게 반가워. 내가 5월달에 어. 5월달에 허 여사님 그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래? 그렇게 하고 어머니 근무하던데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 그래, 내가 데리고 갈게.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때가 좋은 때였네, 우리도. 그런가? 목소리. 좋은 나이였어,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세상에. 좋은 나이였어, 좋은 나이. 정말로 나도 보고 싶어. 보고 싶네. 또, 아이고, 보고 싶다, 친구야. 어이,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다음에 또 만나잉. 그래? 응? 끊어. 보고 싶다. 바이바이. 은지님의 도움으로 허 여사와 복 여사가 통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내 딸이 아빠의 독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방문은 아빠가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 베를린행 비행기 티켓팅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5월 7박 8일 독일 베를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7박 8일 일정으로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은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화려함 대신 오래된 것들이 아직까지 멋스럽게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지하철도 아주 오래된 모습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거리 풍경도 오래된 건물이 많았고 사람들도 검소한 복장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6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바라보고 이용하던 풍경이라고 생각하니 문득문득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뒤에 처음 한 일은 허 여사님 댁을 방문해서 인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 동행한 자녀들과 스웨덴으로부터 날아와준 은지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조용하고 옛스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분과 두 분이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허 여사님은 오래전 한국 방문하셨을 때 한국에서 배웠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어머니와 통화 연결하면서 인사드렸었기에 반갑게 다시 인사했습니다. 손수 끓여내주시는 커피와 티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50년 전 이야기를 여쭙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허 여사님과 내 어머니가 베를린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동에서 6년을 같이 지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병동이 어디였는지 확인하고 마침내는 어머니가 근무하던 병동까지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루하루 그리고 1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허 여사님을 찾게 해준 파독 간호원협회 회장님도 만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침 베를린에서 열리는 음악회 티켓을 구해서 같이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50년 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창기 파독 간호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파독 간호원으로 독일에 왔으나 기한을 마친 뒤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독일 정착을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결성한 파독 간호원 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용기 있고 씩씩한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어머니가 어디서 사진 찍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허 여사님과 파독 간호원협회 회장님의 오래된 기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스캔하면 가장 비슷한 위치를 안내해주는 구글 서치 어플리케이션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머니가 일했던 병동과 어머니 오래된 사진 속에서 보았던 베를린 여러 곳에 직접 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젊은 어머니를 만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병원입니다. 샤리떼 독일 심장센터 병원인데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정작으로 어머니가 일했다는 결핵병동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옛날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지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거의 포기하기 직전이었는데 거짓말처럼 사진 속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철제 난간 그리고 그때 그 창문 틀을 확인하면서 먹먹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참 병동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세상에 근무는 1층에서 너 거기 있어. 생활은 옥상 That's 쪽 it. 기숙사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하시던 병원을 배경으로 찍은 뒷모습 사진입니다. 나무들이 무성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머니가 사진 찍혔던 정확한 자리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등, 나무들, 도로의 블록들이 사진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들렸을 여러 소리들, 냄새도 맡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 항상 생각했던 곳입니다. 근무하시던 병원에서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파렌터티컬 아이스라고 작품이 그려진 올드 맥스 백만 홀이라는 건물입니다. 60년 전 벽화 작품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건물입니다. 독일의 힘이 이런 것일까요? 옛 베를린 공항 상징 타워랍니다. 어디론가 여행도 다니셨겠지요. 공항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속 바로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공항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많이 자랐지만 그때 그 줄기 그대로인 나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를린시 번화가인 쿠담 거리에 있는 빌헬름 황제 기념교회 앞에서 찍은 어머니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찍었던 자리가 이쯤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분주한 거리에 단정하게 서 있는 어머니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었을 거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동물원에 갔습니다. 마침 소풍 나온 어린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도 동물원에 구경 나온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희를 생각하셨겠지요. 50년 전 동물원 조형물 모양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입니다. 툭 트인 광장이었지만 단번에 어머니가 사진 찍었던 곳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여기가 어딘지 궁금했습니다. 구글에 물어봤더니 답을 해주더군요. 베를린 전승 기념탑 옆 비스마르크 동상 뒤편 구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한 곳을 피해 구조물 뒤쪽에서 조용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역시 구글 앱이 찾아준 장소입니다. 콩그레스 홀이라는 콘서트 홀 건물 앞입니다. 어머니와 허여사님 그리고 다른 한 분과 콘서트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길이었겠지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시내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레이크 테겔 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던 곳의 백조는 지금도 한가롭게 논일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와중에도 한 번씩은 바람을 쏘이셨던 거겠지요. 찰랑거리는 호수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놀라웠던 경험 한 가지 소개합니다. 딸아이와 동행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때 어머니 나이가 35살 즈음이었는데 이번 베를린 방문 때 동행했던 내 딸 나이가 35살입니다. 35살 딸을 바라보면서 50년 전 35살인 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놀라웠습니다. 내 딸과 50년 전 어머니가 겹쳐 보이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내가 실제로 35살 어머니와 같이 걷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와 같이 해준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 애써주신 스웨덴 은지님, 베를린 간호협회 회장님, 그리고 허여사님과 남편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에 서볼 수 있었습니다. 숙제처럼 남아있던 베를린 방문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 다시 나가 어머니를 찾아가 뵈어야겠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허여사님도 만났고 어머니 근무하던 병동도 둘러보고 왔노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시절 어머니 참 애쓰셨다고 말해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애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동안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봉 여사님 최고입니다. 이제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그 신기해. 좋은 시간 그렇게 말해요? 보내시길 그 바랍니다. 허리 아픈 것도 어머니, 없어지고, 나의 허리 아픈 어머니 것도 없어지고 사랑합니다. 그랬어. 너 만나서. 어머니, 그럼. 나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가